안녕하십니까. 이현열입니다. 이번엔 이 시간은 시사 뉴스 2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시사 뉴스가 27번째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이제 3월 또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봄바람이 살살 불고 있고, 3월 9일은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여러분, 준비 잘 하시고, 새로운 역사 창출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은 시사 뉴스 제가 4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안이 빼렸고 미리 또 제가 2건을 해오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짐 로저스, 세계 3대 투자자라는 짐 로저스가 부산에 왔습니다. 그 부산에 왜 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센텀 이지구 반여동에 있는 풍산금속 자리를 일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센텀 이지구를 이제 만듭니다. 만드는데 그게 지금 뭐 제대로 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천마산. 그 천마산은 아미동, 남부민동, 초장동 그 위에 있는 산인데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거기에 이제 모노레일을 서구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놓는데 그 이제 시작점이 통상 참 우리가 이제 문화마을로 지정된 비석마을입니다. 비석마을에서 시작을 하는데 거기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문제가 지금 만만치 않다 하는 그런 뉴스 하나 들려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제시장이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됐는데 그게 이제 고도 제한에 딱 걸려가지고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짐 로저스 외에는 다 아주 지역적인 뉴스입니다. 제가 한번 이 4건의 뉴스를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첫째, 이제 짐 로저스입니다. 짐 로저스는 세계적인 투자자인데 이게 이 양반은 부산에 자주 왔습니다. 저번에도 부산대학에 와가지고 또 부산에 있던 그 해저터널, 거기가 상당히 좀 유명하다. 해저터널이 이어지면 이 우리나라 부산은 아주 뭐 전 세계 중심지가 된다, 유라시아의 중심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좀 북한은 아주 그냥 매력적인 도시다, 나라다, 남북 통일이 되면 전 세계의 힘이 전부 다 이쪽으로 다 쏠릴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 희망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지난 2월 말 이제 해운대 시그니얼 부산 그 LCD에 있는 102층짜리 건물, 거기 호텔이죠. 거기서 박영준 시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한 4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짐 로저스 씨하고 박 시장이 이제 북한 재개발, 2030 부산 엑스포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짐 로저스는 이제 해저 터널 관계를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뭐 그건 뭐 그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죠. 북극 항로 관한 이야기, 뭐 아주 부산이 한국에서도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해저턴이 되면 유라시아 중심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상당히 뭐 부산으로 봐서는 고무적인데, 조금 이 양반이 투자를 하겠다 그러는데 무슨 투자를 할런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투자를 한다면 해저턴을 관련해서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뭐 부산대학을 방문해가지고 장학금 대학생들에게 추가로 주겠다. 지난 2019년도에 전환 총장이 있을 때도 방문을 했죠. 해가지고 5만 불인가 장학금을 주고 갔습니다. 부산이 참 예측이 많은 분이죠. 주고 가고 했는데, 하여튼 이 짐 로저스가 왜 한일 터널에 꽂혔을까? 한일 터널은 막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통일된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된다. 그러니까 짐 로저스는 남북한은 통일이 돼야 된다. 가장 미개발 지역인 북한이 남아있고 그 북한을 연결해서 유라시아로 갈 수 있는 기점이 남한의 부산이다. 그런 논리로 지금 해저터널을 주장을 하고, 해저터널은 일본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올라가니까 가장 뭐 핫한 이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해저터널은 뭐 만만찮지 않습니까? 지금 사단법인 한일 터널 연구회 이래가지고 부산에 이제 이영엄 회장, 뭐 서희택 교수들이 이제
그 회장으로 있습니다. 공동 대표로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일본의 코슈사가현 가라스시를 잇는 길이 한 200 내지 230km 되는 그런 터널입니다. 터널이고 뭐 세부적으로 저 구간을 나눠서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뭐 사업비도 62조에서 한 100조 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시 시간도 10년에서 한 15년 걸린다 그런 이야기인데 뭐 이게 되면 뭐 좋죠. 해저 터널이 개통되면 일본 도쿄에서 독일 베를린까지 육로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뭐 일부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누구 좋은 일 시키느냐? 일본의 대륙으로 가는 길목을 우리가 내주는 거 아니냐? 임시내란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뭐 우리가 덕볼 게 뭐냐? 우리는 그냥 뭐 길만 내주고 일본에서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뭐 또 반론도 있습니다. 그 로저스는 북한은 교육받던 값싼 노동력이 있고 풍부한 자연환경, 지하자원이 있다.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정일 정권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다. 남한은 자본과 생산시설이 있다. 이게 두 개 합치면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뭐 사실은 짐 로저스 같이 이런 구상이 가능하다 그러면 언젠가는 가능하겠죠. 가능한데 하여튼 상당히 뭐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우선적으로 부산에 투자를 좀 하시고 2030 엑스포 유치할 수 있게끔 좀 힘을 도와주시는 게 우선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짐 로저스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부산 대한민국에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센텀 이지구입니다. 이 센텀 이지구는 사실은 이제 풍산금속 자리를 이제 방산업체입니다. 방산기업이죠.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대단위로 제2의 센텀이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복합단지로 만들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 도심 융합 특구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주구단지 시설, 공업단지, 공공시설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군부대 옛날에 그 군수기지 땅에 지금 뭐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오염이.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토지 수용을 해가지고 옮기는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단은 거기에 환경오염된 부분을 환경영향평가, 토지 수용 뭐 이런 것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뭐 상당히 좀 어렵게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 유역환경청이네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센텀 이지구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회신이 이번 달에 와야 올해 연내 착공이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풍산금속의 부지에 상당히 오염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이것도 뭐 쉽게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풍산금속 부지가 옛날에 이제 군부대 땅이었는데 그게 뭐 아주 뭐 폐기물들이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게 지금 되어 있다. 개발하기가 어렵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뭐 그냥 쉽게 넘어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볼 때는 토지수용위원회 협의까지 겹쳐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좀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부산판 판교밸리를 표방하는 제1센텀이지만은 이 어느 정도 시작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제2센텀은 해운대, 반려, 반송, 석대 이런에 191만 평방미터, 57만 평쯤 됩니다. 융합 부품 소재, 뭐 정보통신기술, 뭐 이런 것들이 쭉 되는데 사실 그린벨트로 풀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환경관계가 좀 애로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희망 고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산 시민들이 그 일대 반려, 반송, 석대 이래 사는 분들이 좀 개발이 되면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올해 연내 힘들다 그러니까 뭐 땅값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희망 고문을 좀 오래 가는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천마산 모노레일입니다. 천마산이 아미동 그 초장동 그 외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서구청에서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을 이제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난해 12월 달에 이제 착공을 해가지고 천마산 종합공원 인근 도로와 전망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노레일을 만들어가지고 복합 전망대를 설치하겠다. 그 구비 135억, 시비 95억으로 총 230억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내년 12월에 완공된다 이러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 사업부지 주민 이주 대책이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지지부진해가지고 서구 아미동 비석마을 주민 40세대가 지금 70년 동안 살아온 부지가 있는데 그 비석마을 일대가 이제 모노레일 하부 정거장과 공영 주차장 부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주거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죠. 나서니까 2020년 10월부터 협의를 진행했는데 합의를 못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이제 공시를 강하게 했는데 이게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부산 서구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입니다. 천마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 이제 송도 그 위에 있는 산이죠. 지금 뭐 남부민동, 아미동, 초장동 그렇게 걸쳐 있는 산인데 거기에 이제 서구청에서 모노레일을 만들겠다 위에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공한수 서구청장의 이제 1호 공약인 모양입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아니 뭐 부산은 왜 이렇게 자꾸 무슨 뭐 꼭대기에 뭘 세울락하는 전망대를 많이 짓습니까? 참 촌스러운 공약이긴 한데 이게 뭐 무리하게 지금 공약을 하는 바람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주대책도 없이 지금 진행하는 바람에 계속 마찰이 생기고 있는데 그 위치가 더더구나 또 이제 문화마을로 지정된 비석마을입니다. 아미동 비석마을. 그 비석마을은 이제 한 70년 동안 한 40세대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비석마을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피난온 사람들이 그 땅이 이제 일본 사람들의 이제 무덤, 공동묘지 땅입니다. 땅인데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비석을 이제 뭐라 그럽니까? 그걸 뭐 묘비석을 그냥 이렇게 석축으로 쌓아가지고 살아가는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땅이다. 뭐 이렇게 지금 뭐 선전이 되고 유네스코 지금 등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지금 이제 서구청에서 만든 그 모노레일이 천마산 종합공원 인근으로 해가지고 전망대 일대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하부 정거장, 그 밑에 이제 출발하는 정거장이 비석마을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 왜냐면 거기에 이제 서구청 구청 부지다 이거죠. 그렇게 지정돼가지고 지금 12월 말에 지난 12월 말에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테이프를 끊었죠. 구비 135억, 시비 95억, 총 230억 예산으로 했는데 이제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 주민 이주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분은 모노레일 하부 정거장 부지, 그 출발 지역이죠. 이게 아미동 비석마을 일대인데, 그 해필이면 이 문화마을을 이 하부 출발 지역으로 정해가지고 지금 뭐 계속 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합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참. 그 모노레일을 왜 만드는지 저는 뭐 알 수도 없겠지만 그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서구에 지금 뭐 케이블카도 있고 뭐 있는데 뭘 이렇게 하여튼 했는데 하면 주민들 민원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민원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면 개인이 할 때도 뭐 민원 해결하고 오세요 하는데 민원도 해결 안 됐는데 지금 뭐 질라 그러니까 뭐 안 되죠. 물론 뭐 천마산 그 모노레일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그 이제 비석마을 입구가 유일하다, 뭐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 지하 3층, 지상 2층 뭐 이런 뭐 하여튼 이 건물을 짓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뭐 이래가지고서야 되겠습니까? 아무 이주 대책이 없으니까
그럼 결국 뭐 원주민들한테 뭐 아파트를 나눠주고 뭐 주거지를 주어야 되는데 그게 뭐 쉽지도 않고 그게 뭐 서구청장 1호 공약 사업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참 정신없는 짓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참 들기도 들고 지금 이 비석마을 그럼 없애버리면 그럼 지금 뭐 임시수도 우리가 말하는 그 서구 보민동에 있는 임시수도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지금 유네스코 등재를 지금 추진 중인데 이건 이래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걸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구청에서는 뭐 발전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한다 뭐 그래 하겠죠. 하는데 참 좀 이 너무 사업성도 부풀려졌다고 지금 시의원들이 구의원들이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의회에서도 지금 이 천마산 복합 전망대 모노레일 사업은 너무 이 운영 수지가 지금 부풀려져 있다. 순수익이 한 20억 된다고 구청에서는 주장하는데 이 관리 비용은 낮게 잡고 운영 수익은 높게 잡았다. 뭐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뭐 거기에 뭐 예상 인원이 누가 오겠느냐. 사람도 별 없다.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구청이 이제 그 타당성 조사를 보면 모노레일에 이제 32만 명이 이용을 하고 수익은 26억, 관리비는 5억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건 뭐 맞지가 않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관광객도 32만 명, 300만 명 올 것이다. 뭐 감천마을 문화도 사실은 300만 명 온다고 그랬는데 100만 명도 지금 안 오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엄정한 시기에. 그러니까 이건 뭐 만들어 봐야 뭐 아무런 콘텐츠가 없으면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필요 없다. 더구나 AR 메타버스 이런 게 지금 유행을 하는데 AR 뭐 메타버스 이거 안경 쓰고 이렇게 보면 에베레스트에서 밑에까지 스키를 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전망을 지금 메타버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이런 촌스러운 걸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민들한테 너무 이 설명이 너무 없다. 설명이 너무 없고 조금 그래도 뭐 지역 주민들 합의를 얻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기는 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갈 곳이 없고 얼마나 가난합니까 전부 다 나이 70 넘었고 참 깝깝합니다. 이 구청장이 왜 이런 쓸데없는 공약을 해가지고 자재 취직을 자기가 있는 동안에 내가 이걸 했다 뭐 이걸 내세우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저기 송도 거기 케이블카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뭐 전임 구청장이 그걸 뭐 추진을 해가지고 뭐 특정 업체에 이익만 준다 시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비도 많고 지금은 거의 뭐 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카를 그럼 누가 탑니까? 참 촌스러운 그런 아이디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제시장 재개발입니다. 국제시장은 영화 국제시장으로 아주 알려진 뭐 알려졌다기보다는 히트를 쳤죠. 꽃분이 내지 뭐 이렇게 샀는데 이 국제시장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참 오래됐죠. 오래돼가지고 이게 재건축을 해야 된다 하는 움직임이 지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이번에 이제 그 지역 일대 전체 중구 지역 일대 고도 제한을 푸는 조정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정비 용역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해운대입니까? 국제시장 높이를 지금 현행 1, 20m 정도로만 완화하겠다. 지금 3, 40m 돼 있는데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관계자들 뿐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주민들, 상인들 전부 다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서 뭘 하느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중구 일대 상업지역하고 이제 전체적인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됩니다. 이 국제시장만 뭐 완전히 맞춰놓고 올릴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이제 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다 일대가 이제 다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는데 여기는 한 1, 20m 정도 높이는 걸로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국제시장 번영에서는 이제
이 현대사업 추진을 위해서 고도 제한을 30m에서 90m로 완화해달라 이래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30m에서 48m, 이렇게 18m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번영의 측에서는 48m로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 데는 사업성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영이가 요청하는 91m의 높이로 해달라고 지금 의견서를 다시 제출을 하고 지금 있는데, 글쎄, 그게 뭐 쉽지가 않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만 90m로 높여주면 다른 지역은 또 어떡합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뭐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사실은 중구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국제시장, 보수동, 대청동, 자갈치, 남포동, 용호동, 여기 40계단 일대 이제 9곳이 이제 사실은 조정이 된 대상인데, 이게 전부 다 이제 한 10에서 20m 정도 올리는 걸로 끝났습니다. 끝나다 보니까 지금 낸 걸 보면 자갈치, 여기서 자갈치 시장은 65m, 용두산공원 일대 대청동은 72m,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제시장 쪽은 48m, 뭐 지금 이렇게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참, 국제시장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 참, 우리가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시장입니다. 국제시장 참 옛날에 좋았죠. 국제시장 영화, 거기에 꽃분이네 가게도 나오고, 완전 추억의 국제시장인데, 이제 결국은 또 이렇게 현대화의 물길에 밀려서 사라지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 아쉽습니다. 이상 오늘은 4건, 제가 이제 주간 시사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지역 현황과 천착된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발굴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끝내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